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으나 쉽게 인정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아침이 더 이상 예전처럼 완벽하지 않다는 점, 아마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은 이미 익숙한 습관이 되었죠. 그런데 그 커피에 몇 가지 단순한 요소만 더해도 혈액순환을 돕고 활력을 높이며 나아가 아침이나 늦은 밤의 소중한 순간들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김지민 의사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남성들이 겪는 생리적 변화와 어려움을 함께 해왔습니다. 나이가 들며 당황스러운 변화가 찾아오고 값비싼 약이나 보조제를 찾아 헤매지만 오히려 기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해답은 고가의 처방전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잠을 깨우기 위한 커피가 아니라 남성 건강의 지속적인 에너지원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비법이 아닌 발표된 연구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내용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혹시 이 이야기가 본인과 관련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활력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도 67세의 교사 박창호 씨를 기억합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날 때 예전 같은 기력이 사라졌다고 말하며 자신이 급격히 늙어가는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라 남성으로서의 자존심과도 연결되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아침 커피 습관을 조금 바꾼 뒤 몇 달 만에 다시 찾아온 그는 밝은 미소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다시 살아난 기분입니다. 아침이 다시 즐겁습니다. 저는 그 기쁨을 여러분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커피는 이미 여러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정신을 또렷하게 하고 몸을 깨워주죠. 하지만 1시간이 지나면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지고 심장이 빨리 뛰며 결국 많은 분들이 오전에 두 번째 잔을 찾게 됩니다. 이는 잠시 버티는 데 불과하며 근본적인 해결은 아닐 수 있습니다. 50세 이후에는 테스토스테론이 서서히 감소하고 혈관의 탄력도 낮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한 카페인의 효과는 새는 관에 임시로 테이프를 붙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익숙한 커피를 실제로 몸을 지탱하는 영양원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같은 습관이지만 새로운 힘을 실어주는 방식입니다. 고성능 자동차가 오래된 뒤에는 일반 연료만으로는 충분치 않듯 우리 몸도 이제 단순한 카페인만으로는 필요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본래의 성능과 강인함을 유지하려면 더 적합한 연료가 필요합니다. 놀라운 점은 그 재료들이 전혀 특별하거나 비싼 것이 아니며 이미 부엌에 있거나 가까운 상점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계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피에 한 움큼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4분의 1 작은 숟가락, 많아야 반 숟가락 정도면 충분합니다. 향을 즐긴다면 그 정도만으로도 분명한 차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계피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흔히 보이는 값싼 카시아 계피 대신 실론 계피를 선택해야 합니다. 실론 계피는 쿠마린 함량이 낮은데 이 성분을 과하게 섭취하면 간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피의 핵심은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준다는 점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계피가 공복 혈당을 최대 30%까지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전통의학에서도 계피는 기운을 보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며 혈액순환을 돕는 약재로 알려져 왔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머리카락보다 가는 모세혈관이 온몸을 살리고 있는데 높은 혈당이 이를 손상시키면 내부에서부터 녹이 스는 것과 같습니다. 혈액이 점점 끈적해지고 흐름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계피 속 폴리페놀 성분은 혈관벽을 매끄럽게 해주어 혈류가 부드럽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마치 기계가 잘 돌아가도록 윤활유를 바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계피가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혈관을 확장시켜 필요한 부위에 혈액이 잘 전달되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계피에 포함된 시나말데하이드 성분은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는 잘 알려진 약물이 작용하는 메커니즘과 동일한 것입니다. 즉 계피는 동양의 전통 약재이자 멕시코와 중동 지역에서 수백 년 동안 커피에 더해 건강을 보완해온 비법입니다. 이 방법을 실천해온 남성들은 공통적으로 계피 덕분에 하루 에너지가 안정되고 초조함이나 급작스러운 기력 저하가 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순수 카카오 가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진한 다크 카카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겨울에 마시는 달콤한 초콜릿 가루와는 다릅니다. 커피에 작은 숟가락으로 한 스푼 정도만 넣어도 그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며 특히 에피카테킨과 카테킨 함량이 높습니다. 이는 다크 초콜릿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근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설탕과 칼로리의 방해 없이 그 효능 자체만 온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 속 플라보노이드는 체내 산화질소 생성을 도와주는데 이는 건강한 발기 기능과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젊을 때는 충분히 생성되지만 50세 이후에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카카오는 마치 수도 밸브를 더 열어주듯 혈액이 보다 강하게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매일 카카오를 섭취한 남성들의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약물과 유사하지만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혈관이 더 유연해지고 확장되어 필요한 부위까지 혈류가 잘 전달된다는 의미입니다. 카카오는 정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행복 물질이라고 불리는 아난다마이드가 들어있으며 이는 사랑할 때 분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기분을 개선하고 우울감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페닐에티라민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작은 한 스푼이 건강과 기분을 모두 개선해준다면 이것이 자연의 선물이라 할 만합니다. 또한 카카오는 마그네슘이 풍부한데 이는 테스토테론 생성과 근육 유지에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남성이라면 체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다음은 코코넛 오일입니다. 커피에 코코넛 오일을 넣는 발상은 낯설 수 있지만 잘 갈린 코코넛 오일 작은 숟가락 하나를 뜨거운 커피에 넣으면 익숙한 커피가 고소하고 향긋하며 포만감까지 주는 음료로 변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마시면 몇 시간 동안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오전부터 피곤하거나 배고픈 상황이 줄어듭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남성의 주요 호르몬인 테스토테론이 콜레스테롤과 건강한 지방에서 합성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혈관을 위해 저지방 식단을 선택하지만 그 과정에서 호르몬 생산 재료가 부족해지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코코넛 오일의 핵심은 MCT, 즉 중쇄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지방은 장을 거쳐 대사되지만 MCT는 바로 간으로 이동해 즉시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남성이 MCT를 섭취했을 때 다른 지방을 섭취한 그룹보다 테스토테론 수치가 뚜렷하게 때로는 20% 이상 높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코코넛 오일 속 지방은 카페인의 흡수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 블랙커피는 에너지가 빠르게 올라갔다가 금방 떨어지지만 코코넛 오일을 더하면 일정하고 안정적인 활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코코넛 오일은 반드시 커피와 함께 곱게 갈아야 합니다. 그냥 저을 경우 기름막이 표면에 떠 마시기 불편하고 경험 자체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제 생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강은 오랜 세월 아시아 문화에서 익숙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한국에서도 국, 차, 감기 식이요법, 겨울철 보온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전통의학에서는 생강을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혈순환을 돕는 약재로 여겨왔습니다. 신선한 생강이나 생강가루에는 진저롤과 쏘가올 같은 귀중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강력한 항염작용을 통해 혈관을 확장하고 염증을 줄이며 동시에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고환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환은 정상적인 기능을 위해 체온보다 약 3도 낮은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래 앉아있거나 꽉 끼는 옷을 착용하거나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온도가 올라가 테스토테론 생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생강은 이러한 환경에서 방패 역할을 하며 호르몬 생산이 원활하도록 돕습니다.
2012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남성에게 매일 생강을 섭취하게 한 결과 약 3개월 만에 테스토테론 농도가 약 18% 증가했습니다. 또한 아침 커피에 생강을 더하면 특유의 따뜻하고 상쾌한 향이 온몸으로 퍼지며 활력을 더해줍니다. 저는 보다 강한 효과를 위해 잘게 간 생강을 추천하지만 생강가루 역시 충분히 유용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을 복잡하게 준비해야 하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제가 단계별로 실천하기 쉬운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첫 단계는 가볍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재료를 한 번에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 주에는 계피만 시도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익숙한 커피에 계피 4분의 1 작은 숟가락을 넣는 것입니다. 따뜻한 향을 느끼면서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7일 후 달라진 점을 관찰해 보십시오. 에너지가 한결 안정적이고 정신이 더 편안해졌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만족스럽다면 둘째 주에는 순수 카카오 가루를 작은 숟가락으로 한번 추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단계는 혈액순환을 돕고 정신을 더욱 맑게 하는 데 기여합니다. 셋째 주에는 남미 사람들이 자연의 인삼으로 부르는 마카 뿌리를 일주일에 3번 정도 시도해 보십시오. 넷째 주에는 취향과 편의에 따라 코코넛 오일이나 생강을 곁들이는 방식을 권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 달 동안 각 재료를 순차적으로 경험하면서 몸의 변화를 보다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바쁘거나 더 간단한 방법을 원한다면 계피와 카카오를 미리 혼합한 가루를 준비해 커피 머신 옆에 두면 좋습니다. 매일 아침 작은 숟가락 하나 넣는데 5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최소화된 방식이지만 체감 효과는 충분합니다. 주말에 조금 더 신경 쓰고 싶다면 추천드리고 싶은 레시피가 있습니다. 진하게 추출한 커피 한 잔에 코코넛 오일 작은 숟가락 하나, 계피 반 숟가락, 카카오 작은 숟가락 하나, 그리고 생강 얇은 조각을 넣고 30초간 블렌딩 해보세요. 그러면 진하고 향긋하며 고소한 신체와 정신을 위한 균형 잡힌 커피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단, 양을 과하게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것이 당뇨병이나 심장질환 등을 치료하는 특효약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심각한 의학적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야 합니다. 이 재료들은 신체 균형과 활력을 보완해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의학적 치료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특히 당이 첨가된 제품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일주일 만에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고 중단하지 마세요. 몸이 적응하고 반응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한 달은 지켜보시고 그동안 스스로의 변화를 기록해보세요. 에너지가 일정한지, 마음이 더 편안한지, 아침에 컨디션이 개선됐는지, 운동이 조금 더 수월해졌는지 등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 달간 꾸준히 시도한 많은 분들은 점차 이 과정을 장기 습관으로 받아들이고 매일 아침 자연스러운 루틴으로 정착시키곤 합니다. 가장 확실한 시작을 원한다면 한 달 동안 계피와 카카오 2가지만이라도 매일 함께 시도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는 예전의 활력과 균형을 회복하는 데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는 운동이나 건강 관리에서의 기본과 같습니다. 원칙을 따르면 자연스럽게 이점이 따라오지만 소홀히 하면 효과가 줄거나 오히려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내가 핵심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남성들이 며칠 안에 눈에 띄는 변화를 기대하지만 몸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육이 운동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혈관과 호르몬, 에너지 역시 최소 몇 주는 지나야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첫 주에 포기하지 말고 최소 한 달은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재료는 반드시 순수해야 합니다. 설탕이 들어간 가루나 첨가물이 포함된 캔커피는 피하십시오. 당분과 보존제가 기대하는 모든 장점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자연 그대로의 형태를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스리랑카산 계피, 순수 카카오, 냉합차 코코넛 오일,
신선한 생강 또는 깨끗한 생강 가루 등이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신체가 더 민감해지므로 재료가 순수할수록 도움이 됩니다. 셋째, 적절한 양이 가장 안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더 넣으면 빠르게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계피는 작은 숟가락 2분의 1, 카카오는 작은 숟가락 하나, 코코넛 오일은 작은 숟가락 하나, 생강은 얇은 조각 1개면 충분합니다. 한국 요리에서 간을 맞추는 것처럼 적정량이 균형을 이뤄야 하며 과하면 맛뿐 아니라 위에도 부담이 됩니다. 넷째, 자신의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체질마다 반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속이 불편하거나 수면에 문제가 생기거나 다른 이상 신호가 느껴진다면 양을 줄이거나 잠시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재료들은 약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건강과 활력을 돕는 방법일 뿐입니다. 또한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 중요한 의학적 문제가 있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해야 합니다. 안전이 언제나 우선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현대의학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습관을 더해 신체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셨다면 자연스럽게 여러 궁금한 점이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새로운 습관을 시도하기 전에는 누구나 신중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주 받는 질문 몇 가지를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대부분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든 재료를 반드시 다 사용해야 할까요?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 커피를 복잡한 처방처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한두 가지 재료만으로도 충분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개 계피부터 시작할 것을 권합니다. 구하기 쉽고 맛의 조화가 좋으며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익숙해지면 카카오, 생강, 코코넛 오일 등을 취향에 따라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는 서서히 진행되는 과정이지 급하게 끝낼 일이 아닙니다. 또 하나 자주 받는 질문은 오래 사용하면 간이나 위에 부담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순수한 재료를 선택하고 적정한 양을 지킨다면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세이론 계피는 쿠마린 함량이 낮아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생강 역시 한국, 중국, 유럽 등에서 수백 년 동안 소화기 개선, 감기 완화, 건강 증진에 활용돼 왔습니다. 중요한 점은 많고 빠르게가 아니라 적정량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오후나 저녁에도 마셔도 될까요? 가능은 하지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커피에는 카페인이 있기 때문에 늦게 마시면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입니다. 하루에 에너지가 필요한 시점이며 혈액순환과 호르몬 균형을 돕는 데에도 유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은 어느 정도 지나야 효과를 느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며칠 만에 빠른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쯤 지나면서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느끼지만 또 어떤 분은 한 달 후에야 확실한 차이를 체감하기도 합니다. 마치 식물을 키우듯 꾸준히 관리하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남성분들이 궁금해하는 점은 이것일 것입니다. 정말 활력 개선에 도움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약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도움은 됩니다. 혈류가 원활하고 호르몬 균형이 안정되며 정신이 편안해지면 기력 역시 자연스럽게 뒷받침됩니다. 저는 이 습관을 지속한 많은 환자들이 건강과 일상에서 자신감을 되찾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50세 이후에는 올바른 식습관이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앞서 저는 계피, 카카오, 코코넛 오일, 생강과 같은 단순한 재료로 아침 커피를 보완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는 이미 익숙한 습관에 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장 쉬운 시작점입니다. 그러나 50세 이후 남성의 활력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하려면 커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체는 하나로 연결된 전체이며 남성의 에너지는 식단, 운동, 정신적 균형이라는 세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제 그중 식습관과 운동, 즉 단순해 보이지만
기력을 크게 좌우하는 부분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식습관입니다. 많은 남성들은 밥과 고기, 생선을 충분히 먹기만 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50세 이후에는 소화와 영양 흡수 속도가 젊을 때처럼 빠르지 않습니다. 흰쌀, 흰빵, 파스타, 단 음식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자주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 혈관에 부담을 주는데 혈관은 곧 활력의 기반입니다. 혈관을 고속도로에 비유하면 높은 혈당은 도로 위에 점점 쌓이는 기름과 먼지, 돌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현미, 오트밀, 보리 같은 통곡물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한국 식단에 익숙한 곡류이며 전통 식사에 다양한 곡물과 채소가 포함되어 온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통곡물은 혈당을 조절하고 섬유질을 제공해 소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식품군은 고등어, 연어, 정어리 같은 기름진 생선입니다. 이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관을 유연하게 하고 염증을 완화합니다. 혈관을 고무관에 비유한다면 오메가-3는 그것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윤활유와 같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혈관의 유연성이야말로 필요한 순간에 몸 곳곳으로 혈류를 보내는 능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굴, 조개, 바지락 같은 페류는 아연이 풍부합니다. 한국 전통의학에서도 예로부터 굴을 신장을 보하고 기운을 돋우는 식품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현대의학 역시 아연이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꼭 필요한 영양소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먹어도 남성 건강에 자연스럽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진한 녹색 채소는 천연 질산염을 많이 함유하며 이는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전환됩니다. 제가 여러 번 언급한 산화질소는 혈류가 원활하도록 돕는 핵심 요소입니다.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운동 전에 비트 주스를 마시는 문화가 있는데 비트 또한 질산염이 풍부하여 지구력을 높여줍니다. 새로운 시도로 고려해볼 만합니다. 과일 역시 도움이 되지만 당분이 적은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석류는 맛이 좋을 뿐 아니라 혈관을 보호하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석류를 사랑의 과일이라 불렀고 현대 연구에서도 혈액순환과 남성 호르몬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음주를 줄이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지인이나 동료와 술을 마시는 문화가 익숙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음주는 테스토스테론 감소, 간 기능 저하,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작은 잔으로 조금만 마셔도 충분합니다. 또한 물을 함께 마셔 몸의 부담을 줄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운동과 수면, 남성 활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습관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힘이 없는데 운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운동은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 생산을 돕습니다. 50세 이후 남성에게 가장 핵심이 되는 운동은 근력 강화입니다. 선수처럼 무거운 기구를 드는 것이 아니라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이면 충분합니다. 근육은 말 그대로 테스토스테론이 만들어지는 주요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팔굽혀펴기, 스쿼트, 플랭크, 가벼운 아령 운동 같은 기본 동작만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 3회, 하루 20에서 30분만으로도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근력 운동과 더불어 심폐운동도 중요합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등이 도움이 됩니다. 목적은 심박수를 높이고 땀이 나며 혈관이 유연하게 훈련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한국 분들이 공원 산책이나 주말 등산을 즐기는 것도 매우 좋은 습관이니 계속 유지하시길 권합니다. 또 하나 추천할 운동은 요가나 기공입니다. 생소하실 수 있지만 이런 운동은 호흡을 조절하고 기혈순환을 돕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간단한 스트레칭과 심호흡만 해도 몸의 회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은 결코 제외할 수 없는 핵심 요소입니다. 잠을 적게 자는 것을 성실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 수면 부족은 테스토스테론 감소와 직접 연결됩니다. 단 일주일 동안 하루 6시간 이하로 수면을 취할 경우 테스토스테론이 최대 15%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에서 최소 7시간의 깊은 잠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 동안 호르몬이 재생되고 근육이 회복되며 정신이 안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안정입니다. 식습관과 운동이 기초라면 마음가짐은 그 기초를 완성하는 요소입니다. 마음이 늘 긴장과 불안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리 좋은 노력을 해도 효과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높이며 이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과 반대되는 작용을 합니다. 코르티솔이 증가할수록 테스토스테론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를 관리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한강변을 천천히 걷는 산책, 잠시 명상을 하는 시간이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50세 이후 남성의 건강과 활력을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업그레이드된 아침 커피, 영양 균형이 잡힌 식사, 무리 없는 운동, 충분한 수면, 그리고 여유 있는 마음가짐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각각의 요소는 탁자의 다리와 같아 하나라도 부족하면 전체 균형이 흔들립니다.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면 몸이 강해지고 건강하며 이전보다 더 자신감이 높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함께 단계들을 걸어왔습니다. 아침 커피에 계피, 카카오, 생강, 코코넛 오일을 더하는 것부터 시작해 건강한 식단을 지키고 규칙적인 운동과 수면, 그리고 정신적 안정까지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복잡한 일이 아니라 이미 가까이에 있는 충분히 실행 가능한 습관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남성의 활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올바르게 관리한다면 충분히 앞으로도 기력과 자신감, 그리고 부부관계의 친밀함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산을 잘 돌보면 나무가 오래도록 푸르게 자란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과 에너지도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약해지고 더 이상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학과 오랜 경험은 작은 변화라도 지속하면 결과는 매우 크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회복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는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 커피에 계피를 넣거나 간단한 운동을 하는 것처럼 작은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시간이 흘러 한 달, 1년이 지나면 그 변화는 중요한 새로운 힘이 될 것입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아래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이는 스스로의 다짐이 될 뿐 아니라 다른 남성들에게도 함께할 용기를 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뿐 아니라 50세 이후에도 균형 있고 강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